혹시 요즘 이런 생각으로 괴로우신가요? 아픈 데가 하나둘씩 늘어가서 큰일이야. 남편은 또는 마누라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며느리는 눈치도 없이 자기 것만 챙기고 60대가 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특히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탈무드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지금 답답하고 힘들다고 느끼시는 그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농부는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방 2개 있는 작은 집에 식구들이 다닥다닥 모여 살았고 아이들은 하나, 둘, 셋, 넷, 무려 5명이나 되었어요. 하루 종일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고 울고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하루 종일 잔소리였어요. 당신은 맨날 밖으로만 나돌고 집안일은 언제 도와줄 거예요? 다른 집 양반들이 아내 챙기는 걸 보세요.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너무 적어서 모두 굶게 생겼어요. 농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럴까? 고민 끝에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어요.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명쾌한 답을 찾아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농부가 노인 앞에 앉더니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살고 있는 집은 좁아 터졌는데 아이들은 하루 종일 시끄러워요. 아내 잔소리는 또 어떻고요? 제 아내만한 악처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라에서 가장 악처일 겁니다.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참 힘들겠구나. 그런데 말이야. 혹시 집에 가축은 없나? 예, 염소 1마리와 닭 10마리가 있긴 합니다만. 좋아. 그럼 염소를 집 안에 들여서 같이 살아보게. 그렇게 해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보게. 농부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노인의 말씀이니까 염소를 집 안에 들였어요. 아이고, 그 다음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염소는 하루 종일 매에 울어댔고 집안 여기저기 똥을 싸놓고 아이들 이불까지 뜯어먹었어요. 냄새는 또 어떻고요? 일주일 후 농부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노인을 다시 찾아갔어요. 선생님, 정말 미치겠어요. 염소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 집안은 엉망이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이 다시 말했어요. 그래. 그럼 이번엔 닭들도 집 안에 들여보게. 농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노인 말씀을 따랐어요. 이번엔 정말 난리가 났어요. 닭들이 꼬끼오, 꼬꼬댁 하면서 새벽부터 시끄럽게 울어댔고 집안 곳곳에 깃털이 날리고 닭똥까지 더해졌어서 농부는 정말 절망했어요. 일주일 후 농부는 거의 울면서 노인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못 살겠어요. 이제는 집이 아니라 전쟁터예요.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렇군.
그럼 염소와 닭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게. 정말요? 다 내보내도 되나요? 그래, 모두 다. 농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염소와 닭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튿날 아침 그 농부가 다시 노인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혈색도 좋고 표정은 싱글벙글했으며 두 눈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거든요. 노인이 물었어요. 어떻게 되었나? 농부가 환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선생님, 염소와 닭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우리 집이 이제 궁전처럼 느껴져요. 아이들 소리가 전혀 시끄럽게 들리지 않아요. 아내의 잔소리도 별것 아닌 것 같고요. 좁다고 생각했던 집이 이렇게 넓고 평화로웠나 싶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이었는지 몰랐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농부의 상황에서 뭔가 바뀐 게 있나요? 집의 크기가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나요? 아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뀐 걸까요? 바로 농부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이렇듯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대부분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나쁜 상황을 경험해 보니까 원래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괜찮은지 깨달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어디 아픈 데라도 생기면 그제서야 아, 건강할 때가 좋았구나 하죠. 가족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는 조용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작 혼자 있으면 그 시끄러운 소리가 그리워져요. 돈이 부족할 때는 더 많이 벌었으면 하지만 정작 아픈 사람을 보면 건강이 제일이구나 싶고요. 이것이 바로 탈무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예요. 행복은 내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나이가 되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져요. 무릎이 아프면 아이고, 나이 들어서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하면서 한숨을 쉬죠. 그런데 중풍으로 누워 계신 이웃분을 문병 갔다가 돌아오면서는 그래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하게 돼요. 혈압약 먹는 게 귀찮다고 투덜거리다가도 암 투병하고 있는 친구 소식을 들으면 그래도 약만 먹으면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싶고요. 자녀들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하다가도 자식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을 보면 그래도 우리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하게 되죠. 남편이나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도 혼자 남겨진 분들을 보면 그래도 옆에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하면서 고마워지고요. 집이 좁다고 답답해하다가도 전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내 집이 있으니까 다행스럽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이런 게 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탈무드의 농부처럼 우리도 가끔은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불평하고 싶을 때, 우리 상황이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이 농부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풍요롭다는 걸 깨달으실 거고요. 건강하신 것, 가족이 있으신 것, 따뜻한 집이 있으신 것,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부터는 불평보다는 감사를, 불만보다는 만족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사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 하나씩만이라도 댓글에 적어 주시면 어떨까요? 건강, 가족, 집, 친구, 뭐든 좋아요. 그 감사한 것들을 글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